안녕하세요. 수업방관자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국어 일상에서 찾은 빛깔 이게 1단원인데요. 1단원의 본문 3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미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과 적절한 말하기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면 참신한 표현과 진솔하게 작성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참신한 표현을 왜 사용하냐면 되게 지루하게 글을 길게 또는 아니면 지루한 문장을 넣어서 쓴다면 독자들의 흥미를 돋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는 거고, 진솔히 작성하는 것은 작성자에 관련된 쓰기 윤리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신한 표현을 사용하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저희 교재에는 3가지가 나왔는데, 경험한 일 중에 인상적이었던 일을 쓰거나 평소에 무심코 지나가던 대충 이런 펜 이런 거 무심코 지나가던 사물에 관심을 두고 진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서 쓰는 거, 또는 새롭게 깨닫거나 감동한 일에 대해 쓰는 게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적절한 말하기 방식은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바로 대화의 목적인데 이것 말고도 되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점. 상대방과의 친밀도, 사회적 지위의 차이, 아니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약간 흥미를 가지는 그 어떤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런 게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대화의 목적입니다. 대화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정보소통.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고 소통하는 것이죠. 2번째, 관계 발전.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할 때 쓰는 것이죠. 정보소통은 말 그대로 정보나 지식을 중심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직설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날씨 어떠니?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우회적으로 말한다면 그러게 나는 뭐 오늘 날씨 괜찮은 것 같은데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물어본 사람은 오늘 날씨가 좋냐 나쁘냐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과학 실험에 어떠한 정보가 필요해서 물어본 건데 상대방이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돌려서 말한다면 좋은 날씨가 몇 도일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거의 대부분 다 그렇진 않은데 거의 대부분이 직설적이에요. 관계 발전은 친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대부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A랑 친구 B가 만났어요. 옷이 얘랑 안 맞아요. 근데 얘가 나 오늘 옷 어때? 괜찮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얘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관계 발전입니다. 참고로 목적은. 그러면은 아니야 너 그 옷 진짜 절대 아니야. 입고 오지 마. 다음부터는 나랑 있을 때 절대 입고 오지 마. 너 뚱뚱해 보여.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쇼핑점에 저 옷이 너랑 더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할까요? 2번째가 좀 더 우회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관계 발전을 하려면은 상대방의 기분 같은 것도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내용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본문은 호밀밭 모퉁이입니다. 호밀밭 모퉁이는 시인데요. 수필. 근데 이게 주제가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설렘입니다. 어디서 기다리냐면 호밀밭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목이 호밀밭 모퉁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보자면 호밀밭이 있고 여기 주인공 남자 시의 화자 여기서는 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그 애를 짝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애라는 여자가 있죠. 이 사람은 시적 대상이고 여기 시에서는 나비라고 표현됩니다. 나비만큼 아리따워서였을까요? 이 시의 특징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시선의 이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철뚝길, 그 다음에 마을로 포커스가 되고, 그 다음에 호밀밭으로 시점이 맞춰져요. 이렇게 함으로써 원근감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별표를 한번 쳐봤습니다. 다양한 심성이 나온다는 것인데, 시각적, 이 시에 나와 있는 시각적 심상은 예를 들자면 하얀 교복, 푸르른 우주, 밀모가지 물결치는 밭고랑 같은 게 있고요. 후각적 심상에는 밀 익는 향내, 청각적은 쓰라린 내일의 발자국 소리 중에서 발자국 소리라고 할 수 있고, 공감각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쓰라린 내일의 발자국 소리. 이게 쓰라리는 촉각적인데 발자국 소리는 청각적이기 때문에 이 촉각과 청각이 만나서 공감각적 심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학창시절에 짝사랑했던 그런 애틋한 감정을 시에 담았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 주인공은, 시의 화자는 심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황홀감이었다가 행복에 가득 찼다가 또 설레요. 이렇게 심리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4번. 첫 번째 연에서는 어떤 작가의 마음이 아닌 외부 세계만 설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걸어오고 있다. 그녀가 막 호밀밭 사이를 지나서 걸어오고 있다. 뭐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하면 2연에서 4연까지는 자신의 내면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난 저 여자를 봐서 너무 황홀하다. 저 여자 막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녀에 대해 어떤 설레는 감정이 넘쳐난다. 이런 게 담겨 있는 게 2연부터 4연이고 1년에는 그냥 외부 세계만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가 벌써 끝났어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거는 흉터입니다. 두 번째 어떤 다이얼로그, 본문, 이거는 흉터인데요. 갈래는 수필이고 성격은 회상적, 고백적, 체험적입니다. 주제가 여기서는 조금 임팩트 있게 나왔는데 흉터에 담긴 아픔을 극복하고 있다라는 주제입니다. 특징은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크게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글쓴이의 체험과 느낀 점을 이 수필에 써서 어떻게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뭘까요? 이것은 의미 있는 경험을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전개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어린 시절, 중고생, 현재. 참고하자면 어린 시절에는 흉터가 나서 흉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중고생까지 그거를 부끄러워하면서 있었는데 현재는 자신의 흉터를 이해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해요. 현재는 개인의 아픔을 인간의 보편적 정서의 의미로 확대해서 본다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제 키포인트 같은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절적 배경은 눈보라가 치는 밤인데 솔직히 글 안에서 눈보라라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버지의 가출에 대해서 엄마는 목석이 된 듯 공허해 보였다. 이런 문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엄마가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이 집을 나가버렸으니 어머니가 돈을 대신 벌어야 되겠는데 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가 걱정이 돼서 목석이 있는 듯 공허해 보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게 적합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연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고를 어머니가 나에게 매일 발라주세요. 나는 지금 머리에 흉터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맨날 연고를 발라주시는데 집안이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까지 갈 여유나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연고를 대신 발라주셨는데 이가 의미하는 바는 어머니가 나에 대한 미안함과 관심,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연고에 대해서 나는 이중심리, 어머니의 미안함과 관심, 사랑에 대해서 이중심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한 가지는 포기. 에이, 이 흉터가 뭐가 낫겠어요. 그깟 연고 바른다고. 이런 포기의 의미고요. 희망은 아니야. 그래도 맨날 바르다 보면 조금 더 좋아질 거야. 하는 어떠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흉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아버지가 어린 시절 때 가출하셨던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도 흉터가 있었네요. 근데 막상 내가 나의 흉터를 이해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흉터도 점점 이해하게 되는데 초반부터 끝까지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심리는 미움 반, 용서 반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버지의 흉터를 이해하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주요 문장은 제가 따로 프린트에 적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 아버지의 마음속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리고 싶었다. 여기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보는 데서 일부러 연고를 발랐습니다. 왜냐고요? 아버지의 마음속 상처에 연고를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시려서 내 마음도 시릴까봐 전화하신다. 이 문장에는 왜 이렇게 했냐면 할아버지에 대한 고통으로 아버지도 자식에게, 이 주인공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죠. 왜냐고요? 가출했잖아요. 가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아버지의 완전히 아문 상처가 들려주는 얘기들을 듣고 싶다. 완전히 아문 상처라면은 흉터가 더 나았다. 아니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공은 아버지를 용서하고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어느 정도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이 편해지기를 희망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이 수필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담백하게 담은 글이어서 한 번씩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시험 기간이신 분들은 열심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마지막은 킹콩을 들다입니다. 킹콩을 들다의 킹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지봉 코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지봉 코치가 어깨 말고 팔 말고 다른 곳에 문제가 또 있는데 거길 맨날 쿵쿵 치니까 킹콩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지봉 감독을 킹콩이라고 비유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엮기를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소녀들의 시련이나 고난을 표현한 것이죠. 갈래는 시나리오로 성장 드라마입니다. 성격은 조금 희망적이고 의지적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 시골 소녀들 중에 영자라는 아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와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미래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희망적, 의지적인 성격을 담고 있고, 주제는 시골 소녀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주는 희망과 감동입니다. 자, 이제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긴 한데 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지봉 코치와 의사의 대화 중에서 나왔던 일인데, 초반에 이지봉 코치가 선수 생활 중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갔을 때의 의사와의 대화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지봉 선수는 선수 생활을 어떻게 더 유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유지 가능한가? 이거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고, 되도록이면 우회적으로 희망적인 말을, 괜찮아요. 몇 번 재활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바랬어요. 하지만 의사는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상태로는 무리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봉 코치가 흥분하고 의사에게 감정적 대응을 해서 외적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하기 방식을 중점으로 살펴봐야 되고, 주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볼 건데, 이지봉 코치는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배려해 줄 줄 압니다. 영자는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무뚝뚝하고 자존심이 세요. 현정이는
모든 일에 적극적인데 너무 적극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인물들의 말하기 방식 여기 또 나왔는데 이거는 이지봉 코치와 의사와의 대화, 이거는 영자와 지봉 간의 대화인데요. 영자는 정보 소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직설적이고 이지봉 코치는 관계 발전을 영자와의 관계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회적입니다. 말하는 방식이. 그리고 현정이를 살펴보면은 사람마다 대하는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방식이. 왜 그럴까요? 상대의 관계, 친밀도, 말하기 방식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글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되게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글입니다. 과거로 갔다가 지봉의 선수 시절로 갔다가 현재로 오고 다시 현재가 어느 때냐면 그 영자가 올림픽에 출전했을 때예요. 과거로 다시 가요. 시골 소녀들의 역기를 드는 역도 이야기. 그런 다음에 다시 현재로 와서 그 영자가 금메달을 따는 장면을 보여주고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근데 현재에서 과거로 가는 이 과정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오버랩. 과거 회상을 할 때 나타내는 언어인데요. 줄여서 OL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그냥 알고 있으면 좋아요. 긴 시간 투자하셔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